기판력은 구조상 우리한테 미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상대로 뭔가 집행을 하려 그러면 새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 판결을 새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투게 되면은 그 3만 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어. 저번에 대법원 판결 금액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전 소유자가 대응을 안 해가지고 진 판결은 네, 그 재판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판력이 미치진 않는다. 그건 맞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 소송을 우리한테 해야만 되는데 음, 해서 새로 감정을 받을 때 네, 가격이 예전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그 가격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예전 재판은 예를 들면 그냥 한 4년 전에 뭐 기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통 판결을 받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말씀. 그러니까 작년에 지료 인상 청구 소송을 또 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 받은 지료 금액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달라는 소송을 작년에 그거는 1심, 2심 내서 그건 안 될 패소했어요. 거예요. 구조상으로. 예. 예.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판결을 받을 때는 예전에 판결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지금부터 쭉 그 사람이 건물 갖고 있을 때까지 또는 내가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쭉 계속 뭘 얼마씩 달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판결 받은 범위가 뭐냐면은 쭉 그죠? 앞으로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나 내 토지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나 쭉 앞으로 장래 기간에 대해서 계속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결의 범위가 정해졌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토지 가격이 좀 올랐다고 그래서 임료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청구하는 부분은 기판력이 저축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올랐으니까 더 줘. 이렇게 하면 옛날에 쭉 판결 받아놓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저축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음, 판례가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아주 급박한 뭔가 그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간혹이라는 게 극히 예외적으로. 음, 그런데 그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어떤 정도냐면 한 10배는 인상이 돼야 돼요. 기존에 만약에 월 10만 원 판결 받았는데 네.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지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50년 지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가 아니고요. 기간도 한 50년 지나고 그 사이에 뭐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고 이런 정도라 그러면 받아줄지언정 네. 그저 뭐 몇 년, 네. 10년 여기까지는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5만 얼마로 그, 그러니까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죠. 예, 재판은. 25만 얼마 그 2015년대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그 오른 금액을 더 달라고 그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음. 44만 원으로 달라고 또 그리고 제가 청구를 아까 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소유자의 판결은 우리한테 기판력은 안 미치지만 기판력이 안 미치 아까 제가 쭉 한 부분이 기판력 때문에 지금 다시 청구하기는 똑같은 소유자한테 청구하기는 어렵다 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상대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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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예. 달라지게 되면 기판력이 안 아, 미쳐요. 예, 그래요?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예. 새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 소유자가 아, 받은 판결을 나는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네. 반대로 그 사람은 새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새로 거예요. 좀 인상이 될 수도 인상이 될 있겠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리고 44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정 나와봐야 예, 알겠죠. 예.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아니요, 그게 저기 감정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44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재판해봐야 되죠, 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인상된 금액을 나한테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몇백을 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다 줬거든요. 대법원 판결 금액을 계산해서 달달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예, 이 재판을 기화로
44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25만 얼마인데 44만 원을 더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많죠. 판결 받아라. 왜냐면 나 이외에 그 다른 건물 지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015년도에 그 금액 그대로 내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나한테만 2015년도 기준은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은 아니고 거의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18년 전. 그러니까 네. 10년 전이니까 이제 올랐겠죠. 네. 올랐으니까 저쪽에서는 오른 금액만큼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음,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변호사를 여기까지 어떻게 하시죠. 변호사님이 해주실 거면 얼마 받아 주실 거예요? 이거 감정이 나와봐야 아는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하시나? 감정이 얼마를 받아줄 건가가 아니고 감정대로 주는 거죠 뭐. 아, 그럼 변호사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변호사 쓸 필요는 없겠죠. 음, 또 감정 금액대로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좋은 그렇죠, 점인데. 그렇죠. 그런 거죠.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거 사건 맡아주면 얼마에 아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네. 들어와서 하고요. 지금 들어왔다니까요? 아, 들어왔으면 근데 감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게 지금 전 소유자한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사모님한테 청구한 게 네, 전 소유자한테 판결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경매로 저한테 넘어오기 직전에 직전, 받았다는 네, 거죠. 받은 근데 거. 그거는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아, 새로 소송은 가능해요. 그 얘기구나. 예, 그 얘기죠. 뭐, 감정해서 받아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감정에서 할 수밖에 음, 없죠. 그래서 예전 보행보다는 8년 전이니까 뭐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가 올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